저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환경이 주는 고유의 혜택을 잘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골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생태 전환 교육이 모든 교과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도시학교도 환경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학교 텃밭을 가꾸고 학교 숲을 조성합니다. 근데 농촌 교육에서는요, 이런 생태 교육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과 인간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매일 걸어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아이들이 습습한 날씨에 지나다니면서 지렁이랑 새끼 개구리들이 아스팔트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그냥 놔두면 치워 죽기 때문에 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무젓가락으로 지렁이를 주워서 화단에 놔두고 개구리를 논둑에 놓아줍니다. 생명이지만, 작은 생명이지만 그걸 허투루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아파트에 살 때는요, 분리수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수고로 분리수거된 물품들은 다음날 깨끗하게 치워져요. 그러면 분리수거만 잘하면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 역시. 그런데 시골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항상 나서서 치워야 되는 희생이 필요했고요.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과 산으로 놀러를 갈 때 아무리 깊숙이 들어가도 인간들의 쓰레기는 있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도 그게 쓰레기인 줄 모르고 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자극이 됐나 봐요.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득 포장된 것을 선택하지 않거나, 그리고 바로 버리지 않고 뭔가 자기의 놀잇감을 만들다거나 활용 방도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자연 속의 미세한 변화라던가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 같은 것들을 스스로 체득합니다. 오감을 통해서요. 날마다 습도도 다르고요. 빛의 양도 달라요. 그리고 시간대마다 그것도 빛의 양도 다르고요. 절기마다도 달라요. 그리고 절기마다 심어야 하는 작물도 달라요. 아이들은 그거를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익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만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혜택도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요, 국제 승마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국제 승마장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소수를 뽑아요. 아이들 몇 명을 뽑아서 무료로 혜택을 줘요. 만약에 여기에 뽑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시골에서 또 놀이 중심 학교를 다녔습니다. 놀이 중심 학교라고 해서 대단할 건 없고요. 4시 30분까지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배울 수 있도록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나 작가님들이 방과 후 교육을 맡아서 전통음악, 미술, 목공, 전래놀이, 지도 같은 것들을 무료로 해주십니다. 모든 전교생들한테요. 그러면 놀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을 공교육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배웁니다. 아이들이 적잖아요. 저희 아이가 1학년인데 반 아이가 16명 내외고요. 어떤 학년은 6명인 학년도 있어요. 인원수가 적죠. 그러니까 발표의 기회를 많이 가집니다. 토의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문제 해결식으로도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살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내 생각을 잘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경청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선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처질까 봐 조금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서적 충족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요, 공교육을 믿는 학부모와 친구가 소중한 아이들이 모여서 경쟁보다는 서로 믿고 협동하는 법을 먼저 배워요.
이제 제가 그거를 본 게 장기자랑에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기자랑을 한대요. 그래서 을에 잘하는 아이가 뭐 리코더 연주하거나 연극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빠짐없이 장기자랑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인 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다 자기의 장기를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아이들한테 너가 삶의 주인공이구나,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반대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교는 전교생이요, 가을에 지역 명산을 등반합니다. 왕복 무려 7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유치원생도 모두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갔다 와서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나 못 가겠다고 들어 누웠는데 형님들이 손잡아 주면서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만의 속도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한다는 신념과 그 다음에 미리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서 큰 불안감 없이 자녀 교육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 도시로 돌아왔을 때 학습 격차 생기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답이 책에서 스스로 모르는 것을 찾아가는 자기주도 학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에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독서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책으로 쓰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아이가 시골에 와서 새끼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물처럼 새끼 고양이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은 화장실에서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워지니까 들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니까 잘하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백과사전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고양이가 주인공인 책들을 싹 다 읽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들이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신이 나는데 자기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동물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새끼 고양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고 준비를 합니다. 잘 자라면 좋았을 텐데 고양이들이 일주일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슬펐는데 아이들도 엄청 슬퍼하더라고요. TV를 틀어주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여행을 가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애도의 시간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 새끼 고양이를 그림을 그리고요. 하늘나라로 간 새끼 고양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자기가 맨날 베고 자는 베개에다가 새끼 고양이와 자기를 그려요. 그리고 맨날 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슬픔에서 천천히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정한 공부력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 몰두하는 것.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배우고 있구나. 미래를 먼저 살지 않아도 아이들은 해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학습이 공급이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공교육과 집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양질의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비대면 교육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만큼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이런 시골 생활하는 것을 보고는요. 슬로우 육아를 지은 윤영희 작가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골은 정말 넘버원보다 올리원인 인재를 키우기에 적합한 것 같아. 작가님은 올리원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라고요.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고요. 옷을 만들고요.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작품에는 그 지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한가로운 들과 산 이런 것들이 묻어나요. 자연주의적인 느낌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를 SNS로 홍보를 하고 팔로도 SNS를 통해서 합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 지원 사업이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특수 일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도시가 보통 임대료가 높잖아요.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요. 그래서 창업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일과 자기의 생활을 균형을 찾으면서 소신대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폭넓게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서점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서점이 도시에서 하게 되면 뭔가 돈도 많이 들고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분이 서점을 열고 지역 사람들한테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골 고유의 매력이 묻어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귀촌 창업기를 쓰시거나 그 다음에 시골집을 고치는 모습을 촬영을 하시거나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는 걸 이야기로 적는 분들, 농촌 유학의 경험을 SNS에 기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방송 출연도 하시고 책도 출간하시고 유튜브도 찍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농촌이 힐링과 도전의 공간으로서 힙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시골에서 찾은 작은 행복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시골에서 한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게 갖춰진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늘 허기졌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소진하는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골에 내려왔을 때는요, 대부분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마음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요, 불필요한 소비도 줄이고 타인의 시선으로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되지 않도록 경계했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물건도요, 나누고 줄이고요.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본질에 가깝게 되도록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출하지만 초라하지 않는 우아한 삶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반짝일 필요도 없다. 우린 그저 자기 자신이 되기만 하면 된다. 네, 저는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롯이 내 자신이 되려고 매일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은 작가였어요. 아이들이 잘 보살피고 감정적 체력적으로 저도 회복하자 이런 목표로 시골에 내려왔는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놀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간이 많아졌어요. 때마침 어린 아들들이 저에게 엄마는 엄마 꿈이 뭐예요? 라고 자주 물었어요. 저는 이미 나 꿈을 이뤘는데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교사이자 부모인 40대 엄마에게도 앞으로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글은 잘 써야 되는데 좀 제대로 써야 하는데 라는 부담감에 지레 포기했던 작가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때마침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하는 생명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보이기 위해서 꽃들이 꽃을 피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닌 나만의 글을 쓰자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썼어요. 그랬더니 제 습작을 읽어주는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언니 글을 읽으면 수식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하는 걸까? 너무 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골에 와서 제가 쓴 글을 보고는 굉장히 담담해지고 진솔해지고 솔직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에도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아이들과 놀면서 저도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두 번째 유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동심을 놓치지 않고 글로 맨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이 동네 작가,
브런치,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알려지면서 방송 출연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뿌리가 튼튼한 아이를 키워도 된다. 뭐든지 잘하는 아이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아이로 키우자라는 신념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출간 작가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환경을 바꾸는 거에는 저 또한 용기가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도시의 삶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연의 삶이 자꾸만 끌려서 아이들과 내려갈 때 아이들한테 시골에 한번 내려가서 1년만 살아보자. 그리고 마음에 들면 2년 살아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오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근데 만약에 시골에 가서 우리가 적응을 못하면, 시골살이 실패하면, 거기가 싫어지면, 친구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이렇게 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한테 실패의 경험 역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삶의 자산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시골 가서 힘들었던 얘기 우리가 이야기 나중에 할 수 있겠지? 라고요.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는 시골 생활은 어렵지 않았어요. 또 부랴부랴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다만 좀 번거롭긴 했어요. 많이요. 또한 시골에서 보낸 우리의 이야기가 동화처럼 아름답고 막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시골살이의 단점도 되게 많아요. 쉼없이 텃밭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장마철에 방학이어서 도시에 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쉬다가 다시 시골 집을 갔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잡초가 집을 덮었어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그 나팔꽃이 그 문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동물들이. 그리고 풀은요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잠시를 비워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쉼없이 일을 해야 되고 벌레 물리는 건 예사예요. 그래서 아이가 벌에 쏘여서 눈이 밤탱이가 되는 것도 있었고요. 알지 못하는 벌레 때문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일도 있었어요. 시골 생활에 있는 결핍도 많았어요. 좁은 관계망도 좀 부담이 됐고요. 그런데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시골 마을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항상 동생이랑 놀다가 굉장히 친구를 갈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우리 마을에 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너희 집 어디니? 물었어요. 친구가 우리 집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이 다 비슷하고 돌담길의 골목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와 저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아이의 친구 집을 찾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핸드폰 연락해서 엄마랑 전화하면 되지 라고 했지만 시골에서의 부모님들은 농번기 때 진짜 바쁘세요. 그리고 이제 모임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또 물어서 오면 그 정보에 의지해서 세발 자전거를 타고 돌담길을 넘어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요, 겁도 되게 많고요, 조심성도 많고요, 그 다음에 먼저 친구를 사귀자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그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저랑 13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고요. 또 그분이 밭일을 나가시면 그 집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요. 얼마 전에는 그 집에 그 어르신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밤늦게 부모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시내 병원에 갈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우리 집에 밤늦게 찾아왔더라고요. 재워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친구가 와가지고 즐겁기도 하지만 아이가 친구가 엄마랑 할머니 걱정돼서 우니까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이 아이들을 마을이 같이 키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나가면 부딪힐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또 친구가 많이 없으니까 서로 좀 참아가면서 그 아이의 기질을 받아주는 마음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지나가면 어른들은 꼭 말을 붙이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만 나는 야채나 텃밭 채소 같은 걸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자기 존재만으로도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자기 텃밭에 있는 꽃이라던가 수확물을 또 어른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오순도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시골 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단점들 중에서도요, 시골로 내려온 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밀도 높은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선택이 최선이 되도록 노력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덕분에 시골살이의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살든, 서울로 가든 교육열이 심한 곳으로 가든 아니면 더 한가진 자연 속으로 들어가든 거기만이 있는 혜택을 잘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자연에서 아이와 한 시절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저도 용기를 냈어요. 사실은 저는 주말에만 아이들과 자연을 만나러 가는 삶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살짝 부족하더라고요.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 짐을 싸고 준비를 하고 떠나면 좋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짐을 풀고 또다시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이 좀 피곤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한 달 살이를 먼저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살아봤고요. 강원도 속초에서도 살아봤습니다. 바닷가만이 주는 낭만을 또 즐기고 아이는 거기서만 있는 놀이를 하면서 살아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편안함과 만족을 얻었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니까 한 1년을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우리의 만족대로 자연을 찾아서 또 1년을 떠난 거였어요. 사실은 저는 1년만 살고 올 거니까 도시 아파트도 비워놓고 그냥 필요한 책과 집만 가지고 80년대 농가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여기서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여기에서 초등학교 6년을 다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아이가 막 적응을 되게 잘한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항상 친구 문제로 되게 소갈이를 하고요. 또 뭐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남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너무 행복하대요. 도시의 친구들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여기서 지금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남편과 저는 또 결단을 하죠. 그래, 그럼 여기서 초등학교 입학해보자. 지금도 속상한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노력 끝에 아이는 정말 잘 다니면서 매일 행복한 웃음을 흘리고 지내요. 저처럼 자연을 갈구하고 계시다면요. 한 달 살이나 1년 살이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해진 건 없어요. 했다가 내 마음이 끌리면 거기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셔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힘드시다. 그러면 주말마다 아이들과 자연을 만나러 한번 가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만 할 수 있는 몫만큼 조금씩 해내면서 사셔도 돼요. 저도 그랬어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제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몫만큼 그만큼의 글을 쓰면서 그만큼의 노동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저만의 월든이 생기더라고요. 멈춰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고요. 나만의 속도로 꾸준히 걸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당신만의 속도로 일상을 예술로 만드시면서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